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당했다면 이곳을 찾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게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또 공정한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세청으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 처음 들어보셨나요? 자,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2008년도에 국세청에 처음 조직이 됐는데요. 2008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법제화되고 2018년에는 국세청에도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선 세무서, 지방청, 국세청 모든 국세청 조직에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요.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외부위원이 더 많습니다. 외부위원은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위원이 10명, 내부위원이 8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이런 목적으로 설치가 됐어요. 이 세무조사 등은 원래 이제 국세청과 납세자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국세청은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할 것이고 납세자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절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첨예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설치된 겁니다. 만약에 이 세무조사 등이 이 위법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납세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또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중지 등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해서 실제로 세무조사 중지 등의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납세자 권리 현장을 보면 권리 현장에도 부당한 세무조사 범위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는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심의 결과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결과 통지에 불만이 있을 때는 다시 재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중복 씨라는 납세자가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또 세무조사를 나오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 나중복 씨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엊그저께 세무서 조사를 받았는데 또 세무조사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항변을 했죠. 그랬더니 이 관할 세무서 조사관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한테 탈세 제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복 씨는 억울해서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다가 권리구제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청을 했더니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하마터면 나중복 씨는 또 세무조사를 받고 또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할 뻔했는데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 요청을 해가지고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을까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많다 그랬죠. 이 내부 위원보다 외부 위원이 많다 보니까 보다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것이죠.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납세자가 증자를 했는데 이 법인이죠. 이 법인 대표입니다. 법인 대표가 증자를 했어요. 증자.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증자 대금을 허위로 납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고 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과세 자료로 통보를 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검찰 또 감사원 이런 등등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국세청에서 오랜 기간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세무조사관들이 외부 기관에서 이 자료 통보 온 것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다 그 회사를 봐준 것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감사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나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 대표는 내가 증자 대금을 허위로 납부한 건 맞다.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이미 조사를 받았다. 다시 또 이 금융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나를 또 조사하는 거는 중복조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다가 세무조사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마찬가지로 일선 세무서에 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는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중복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납세자를 위한 아주 획기적인 그 세무조사와 중지 명령 등을 내리는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대해서 꼭 기억하실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고 판단이 되면 꼭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